려슈우세의 임건아는 그의 타이베이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멀지 않은 곳에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공장에서 은퇴하여 수십 년 넘게 해온 단조로운 공장 노동을 끝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은 그의 삶을 바쁘게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아내 서아린과 외동딸 임문문에게 소홀했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빚졌어.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수년 동안 그는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은퇴 후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서 가족에게 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것. 이제 그는 마침내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바닷바람을 느껴보는 것. 저녁, 임건아는 식탁 앞에서 진지하게 선언했다. 아령 꽉 잡아. 나 미국행 비행기표 예약했어.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며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도 갈 거야. 어때? 아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다소 놀란 듯 물었다. 우리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당연하지, 오랫동안 계획했어. 임건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인쇄된 여행 일정표를 꺼냈다. 거기에는 매일의 활동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할리우드 관광, 캘리포니아 해안 드라이브 여행,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까지. 문문은 밥을 먹으면서 농담을 했다. 아빠, 생각보다 로맨틱하시네. 나 처음으로 미국 가는 거야. 아빠, 진짜 점점 우리 마음을 잘 아시네. 아리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랑 좋은 시간 보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임건아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비자를 준비하고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하고 새 여행 가방과 옷도 샀다. 그는 심지어 영어 학습 소프트웨어도 몇 개 다운로드하여 여행 중에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출발 전날 밤, 임건아는 짐을 확인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꼭 재미있게 놀다 오자.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준비했어. 아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세심하네.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린 그저 함께 있으면 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랐다. 가는 길에 문무는 흥분하며 휴대폰으로 로스앤젤레스 맛집을 검색하며 부모님께 읽어주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엄청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다는데 우리 꼭 가봐야 해. 그 말에 임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는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보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넓고 밝았다. 여행객들이 오가고 수화물 운반차 바퀴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희미한 굉음을 냈다. 임건한 가족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설렘과 긴장감 속에 공항 터미널로 들어갔다. 그들의 첫 해외여행이자 이렇게 복잡한 공항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다. 여기 정말 크다. 임문무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먼저 탑승구 찾아서 탑승권 출력하자. 임건아는 여권과 비행기표를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곧 시작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그들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를 찾았다. 임건아는 화면 앞에 서서 안내에 따라 항공편 정보를 입력했다. 그가 몇 번 클릭하자 화면에 갑자기 티켓 무효,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어떻게 된 거지? 임건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정보를 입력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화면에는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났다. 아리는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못된 거 아니야거난. 이 티켓 당신이 직접 예약한 거 맞지? 당연히 내가 예약했지. 정식 웹사이트에서 예약했어. 임건아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해볼게. 문무는 그의 여권을 받아 설명에 따라 다시 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카운터에 가서 물어봐야겠네. 아리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세 사람은 짐을 끌고 서비스 카운터로 가서 줄을 섰다. 곧 그들의 차례가 되자 카운터 뒤편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고 정중한 어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건아는 다소 긴장한 채 서툰 영어로 설명하려 애썼다. 우리 비행기표에 문제가 있어요. 탑승권이 출력되지 않아요. 직원은 알아듣는 둥 마는 둥.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객님의 항공권 정보에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라니요. 임건아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긴장하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리는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아마 쓸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분명히 정식 경로로 표를 샀는데요. 임건아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다급함이 가득 찼다. 보안 요원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항공권을 사용하여 탑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구역에서 나가셔서 항공권 구매처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오십시오. 임건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서툰 영어와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가 계속 따지려 할 때 아린이 그를 말렸다. 세 식구는 짐을 가지고 조용히 대합실의 긴 의자로 가서 앉았다. 임건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에는 죄책감과 자책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리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행은 다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문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며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그는 우연히 속보를 보게 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건아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놀랍게도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발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 추락 사고 발생 탑승자 전원 사망. 그는 화면의 제목을 응시하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비행기가 황야에 추락하는 장면, 절망에 빠진 승객들. 임건아는 목소리가 메어 한참 후에야 간신히 말을 꺼냈다. 이게 우리가 원래 타려던 비행기야. 문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빠. 만약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임건안과 아리는 서로를,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다. 아리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도왔어. 우리가 큰 재앙을 피했어. 대합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지만 지금 임건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숨막히는 고요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손을 꽉 잡고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공포가 교차했다. 다행히 그 비행기를 안 탔어.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재앙은 정말 우연일까? 항공사 뒤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공항 대합실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임건아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방금 들은 소식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했다. 옆에 앉은 아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한 손으로 문문의 팔을 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임건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에 화가 났었지만 지금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안도감 속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만약 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이륙을 허가했을까? 문문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약간 떨리고 있었다. 맞아요. 아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런 사고를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건가요? 임건아는 잠시 침묵하던 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졌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 해. 그는 방금 그들과 이야기했던 보안 요원 엘리엇에게 다가갔다. 엘리엇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임건안이 다가오자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임건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방금 저희 항공권에 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항공편에 사고가 났다면 선생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엘리엇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질문에 놀라지 않은 듯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임건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추락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 일은 모든 승객이 합법적인 항공권으로 탑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공편의 상태는 항공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아무런 징후도 없이 일어날 수 있죠? 임건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엘리엇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임건안의 질문은 그도 생각하게 만들었다. 보안 요원으로서 그는 수많은 승객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처리했지만 오늘처럼 충격적인 상황은 극히 드물었다. 알겠습니다. 엘리엇은 한숨을 쉬고 뒤쪽 서류 캐비닛에서 항공사에 항공편 보고서를 꺼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이전에 기술적인 고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오늘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고장이라니요. 임건안의 눈살은 더욱 찌푸려졌다. 어떤 고장인가요? 얼마나 심각했죠? 엘리엇은 서류를 덮고 말했다. 몇 주 전에 이 비행기가 엔진 문제로 운항을 중단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비 부서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에요. 문문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비행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운항하게 했어요. 이건 승객의 생명을 무책임하게 여기는 행위예요. 엘리엇은 그의 감정에 잠시 당황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건아는 아린과 문문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죠. 어떻게 할 건데? 아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항공사에 연락해서 이 비행기의 전체 정비 기록을 알아볼 거야. 만약 그들이 문제를 숨긴 정황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엘리엇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임건환의 결심에 감동한 듯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임건환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 속에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우린 분명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세 식구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합실을 나섰다. 일단 공항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다. 임건환은 방 안의 소파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는 창밖에 내온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맞이해서는 안 됐어. 한편 엘리엇은 공항 휴게실에서 사고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은 점점 찌푸려졌고 마음속에는 예감이 들었다. 이 사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방 안을 비추었다. 임건환은 일찍 잠에서 깨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추락한 항공편과 승객들의 운명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번역 소프트웨어를 켜서 항공사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글자 입력하지 못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방법은 너무 느리고 답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아빠, 아침 드세요. 문문이 호텔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문문, 아빠가 부탁할 게 있는데 엘리엇에게 연락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 줄래? 임건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문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이라니. 아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물었다. 기자나 법률 자문을 구하자는 거야? 문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엘리엇에게서 시작해보죠.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2시간 후 임건환은 엘리엇의 전화를 받았다. 임 선생님, 몇 가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엇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났다.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임건환은 전화를 끊고 간단히 짐을 정리한 후 아내와 딸을 데리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엘리엇은 인쇄된 서류 몇 장을 꺼내 임건환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공항 시스템에서 찾은 일부 정비 기록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엔진과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건환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데이터와 정비 기록의 빈도가 그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왜 제대로 고치지 않았을까요? 승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웨넨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엇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정 정비 단계를 건너뛰거나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야리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 버는 것이 안전보다 중요합니다. 엘리엇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린지에난이 고개를 들며
복잡한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자 한 명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그는 항공사고 전문 기자이며 이런 일에 매우 경험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린지의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공항 근처 카페에서 기자 천이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대만 여성이었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린 선생님, 엘리엇 씨가 제게 선생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이징은 노트북을 열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린지의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력한 단서들을 확보하셨습니다. 천이징은 엘리엇이 제공한 문서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더 직접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직원의 증언이나 항공사의 운영 문서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웨넨이 물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천이징은 노트북을 닫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이요? 야린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머를 퍼뜨리거나 괴롭히거나 심지어 위협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천이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린지에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이상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 태도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천이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린지의 나는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는 그들을 재앙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도 있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린지에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로스앤젤레스의 밤은 고요하고 시원했지만 린지에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희생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천이징은 린지에난에게 연락하여 항공사 내부 직원과 만날 수 있도록 추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카페였고 상대는 곧 퇴사할 예정인 기계 엔지니어였으며 내부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린지에난 가족 3사람은 엘리엇과 함께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고 어두운 조명과 적은 손님들로 인해 더욱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코디오, 평상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천이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은 제이슨 브라운 씨입니다. 그는 이 항공사의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천이징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조용히 말하며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 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린지 애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천이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제이슨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항공사가 정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저렴한 부품을 사용했고 심지어 정기검사 기록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그 비행기는 3개월 전 정비 때 엔진 부품의 수명이 이미 다했지만 회사 경영진은 계속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보고서의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제이슨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요? 천이징이 물었습니다. 시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안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회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무마했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항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퇴사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린지 애나는 천이징의 통역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객의 목숨을 완전히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군요. 이 사람들은 승객의 목숨을 완전히 며느리처럼 여기는군요. 제이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천이징은 다른 정보원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공사의 행정비서였고 경영진의 내부 문서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비서는 문서 사본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지만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린지 애난과 천이징은 호텔방에서 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정비에 관한 내부 기록이었고 무시된 여러 정비 요청과 회사가 어떻게 문제를 정상 보고서 아래에 숨겼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웬웬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들은 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천이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중이 이 회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믿게 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린지 애난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에는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 선생님, 당신과 가족들에게 이 조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린지 애난은 휴대전화를 쥔 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고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야리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린지 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협에도 린지 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천이징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지 최대 뉴스 웹사이트에 게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시 직전에 그녀는 린지 애난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면 여론이 빠르게 휘말릴 것이고 당신들도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린지 애난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항공사 정비 기록은 폐추락 사고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곧바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항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자신이 이 항공사에 비행기를 탔을 때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린지에 난 가족은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압박감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사가 게시된 다음 날 린지에 나는 호텔방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휴대전화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기사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항공사에 대한 논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아빠, 이 기사 정말 영향력이 커요. 웬웬이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이 회사 비행기를 탔었는데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었다고 하네요. 야리는 옆에 앉아 딸처럼 흥분하지는 않았지만 눈에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린지 애나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들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몇 시간 후 항공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에서 기사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모든 정비 기록은 업계 표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회사 이미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궤변이네요. 웬웬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진정해. 린지의 나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뜻이지. 동시에 천이징도 항공사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집장은 항공사 변호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는데 기사를 즉시 삭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이죠. 천이징은 전화로 린지엔안에게 말했습니다. 법과 권력으로 압박해서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천 기자님. 린지엔안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천이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끈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 큰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승객과 항공사 직원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항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항공편 지연과 장비 고장을 언급했고 일부 직원은 심지어 정비 기록 조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조된 정비 기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린지엔안과 엘리엇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또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린지엔안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들 너무 나갔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린지엔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지만 마음은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엇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항공사의 한 중간 관리자가 그에게 연락해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로 더 많은 내부 문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린지에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은 누구든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곧이어 이 내부 직원은 익명의 경로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항공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안전검사를 여러 번 누락하고 저렴한 부품을 정품 부품으로 교체하고 보고서를 위조하여 규제, 당국이 항공기 상태가 양호하다고 믿게 만든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천이징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규제 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천이징은 이 문서와 증거를 미국 연방 항공국 FAA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항공사의 문제점을 더 폭로하는 두 번째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가 나오면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천이징은 린지에난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린지에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곧 두 번째 기사가 주요 뉴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항공사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일부 내부 문서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마침내 관련 부서가 개입했습니다. 미국 연방 항공국 FAA는 이 항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린지에나는 가족과 함께 호텔에 앉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웬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린지에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희생된 분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요. 야리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난, 이번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미국 연방항공국 FAA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후 이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선이 이 추락 사고 이면에 숨겨진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졌다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항공기 필수 정비를 제때 수행하지 않았고 정비 기록을 위조했으며 심지어 일부 항공편에서는 만료된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야리는 호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승객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요? 린지에나는 옆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불행한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편 항공사 경영진은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NFA의 심층 조사로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웬회는 휴대전화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2명의 항공사 경영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린지에나는 뉴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며칠 후 FAA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수많은 기자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린지에난 가족도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전 보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오랫동안 관리 부실 상태였으며 정비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사용하고 내부 보고서를 위조해 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고위층 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한 기자가 분노하며 질문했습니다. FAA 대변인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며 관련 경영진과 직접 책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며 연방 정부는 더 엄격한 항공 안전 규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호텔 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린지에나는 마침내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네, 아빠. 웬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야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며칠 후 천이징은 호텔을 직접 찾아와 마지막 기사의 최종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는 사건의 전말과 린지에난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진 과정을 요약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의 마지막 단락은 당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이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린지에난은 기사를 집어들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린지에난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비극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용기와 끈기는 우리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린지에나는 기사를 다 읽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천이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 항공사는 결국 파산을 선고했고 책임자들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린지에난 가족은 이 특별한 여정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웬웬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여행이 우리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보통 휴가보다 훨씬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 웬웬. 린지에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비행기는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승무원의 부드러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린지의 난 가족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창밖의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돌아왔네요. 야리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끝났네요. 엄마, 이건 보통 여행이 아니었어요. 웬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린지의 나는 가족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린지의 난의 삶은 다시 평범해진 듯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창문을 열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평범한 일상에는 충만함과 깨달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천이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후속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정부는 새로운 항공안전 규정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더 엄격한 안전 검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린지 애난이 야린에게 말했습니다. 제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야린은 차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더 많은 가정을 지켰어요. 린지 애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웬웬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뉴스에 나왔어요. 웬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지의 나는 신문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가 특집 기사에 자세히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평범한 한 사람의 용기가 항공 안전의 미래를 바꾸다였습니다. 기사에는 대만에서 온 은퇴 노동자 린지의 난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추구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사를 다 읽은 후 린지의 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웬웬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덕분이다. 너희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웬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겸손하게 굴지 마세요. 아빠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그 후로 린지의 난 가족은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이 미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특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때의 용기와 끈기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야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난, 그때 그렇게까지 한 것을 후회해요. 린지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삽니다. 어느 주말 오후 린지의 나는 야린과 웬웬을 데리고 타이베이 교회의 해변으로 갔습니다. 햇살이 모래사장에 쏟아지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어부댔습니다. 린지에나는 해변에 서서 아내와 딸이 바닷가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그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거세게 몰아칠 때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린지에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바닷가 하늘은 따뜻한 금빛 오렌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린지에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고 야리는 그의 곁에 기대 앉아 있었고 웨네는 멀리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하늘과 땅의 품에 안긴 듯 했습니다. 채난, 우리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은 완료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야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린지에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입니다.